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하나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 변호사 비용 상대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이겁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변호사 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자, 제가 변호사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띄워드릴 텐데, 이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속가, 그러니까 청구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다르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도 만만치가 않죠. 표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5천만 원이면 440만 원까지, 1억 원이면 740만 원까지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용들을 상한으로 여러분이 실제 투입된 변호사 비용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초과하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으로 산입해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기까지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금액 이내라면 받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이 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현실화가 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변호사 보수하고 상당히 비슷해졌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구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불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편에게 뺏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요? 자, 사실 일반인 분들이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잘 모르시죠. 많이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소송비용의 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신청한 계산이 맞는지를 검토해 본 후에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냈던 변호사 비용을 결과적으로 상대편에게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식보다는 별지로 같이 제출하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진행했다면 약간의 비용만 추가로 지불하시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성공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 서비스로 사무실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종종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장이나 답변서에 소송비용은 상대편이 부담한다 라는 청구나 답변 취지를 기재했었어야 가능하고요. 또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나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각자 부담한다, 또 누가 부담한다 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편이 부담한다 라고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반대로 각자 부담한다 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신청하더라도 인정되기 쉽지 않겠죠. 100% 승소를 했을 때 기준으로 이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기재된 금액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내가 청구했던 거에서 50%만 인정됐다 그러면 50대 50으로 일부 승소한 게 되겠죠. 또 그보다 낮은 승소율로 일부 승소한 경우, 뭐 20% 30%만 인정된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신청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드린 변호사 비용만이 아니라 상대편이 드린 변호사 보수까지 합산해서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이 낸 변호사 보수가 월등히 많다면 내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겠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정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만약에 청구 금액이 첫 번째는 1억인 경우, 두 번째는 5천만 원인 경우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청구 금액이 1억 원이었다면 이것은 50%만 일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내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에서도 50%만 인정되고, 또 상대편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50%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5천만 원을 정확하게 청구했던 경우라면 이건 100% 승소니까 변호사 보수까지 완전히 상대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민사소송에서 전략적으로 내가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액수, 그 예상 금액보다 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런 점까지 변호사 보수까지 좀 같이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세 줄 요약. 첫 번째,
번째, 변호사 비용, 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변호사 비용까지 나중에 상대편에게 청구를 하려면 이 과다한 청구인지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인지 이런 청구 금액까지 잘 생각하셔서 전략적으로 재판을 하셔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정당한 청구라면 변호사 비용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시라.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법 공부, 생존 법률을 같이 공부하실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에 모두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댓글을 모두 읽어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채널을 위해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